뭐 하나 떴죠? 그쵸, 다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 다운받은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자동으로 연동돼가지고 이 스크립트가 열릴 거예요. 이 경로 하시면 돼요. 우클릭. 이거 열을 테니까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 뜨는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코드 짤 준비가 다 됐죠? 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 열렸죠,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줄맞춤 띄어쓰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이거 카 무브라고 바꿀게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코드도 이제 카 무브, 차 움직이는 코드다라는 뜻이고요. 이 스타트라는 것은 사실 필요한 변수를 미리 이렇게 적어두는 데인데, 사실 이 무브 Z나 무브 X도 여기에 해주면 좋은데, 이게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적어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일단 이 코드를 보면 그 유니티 세상에서 우리가 본 그 아까 에셋 화면에서 역시 이것도 프로그램이다 보니 약간 수학이 들어가는데요.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우리가 차가 보통 움직이는 거는 X축이랑 Z축이에요. 왜냐면 Y축은 점프할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축, Z축이 양옆으로 움직이고 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렇게 변수라고 해서, 이게 변수는 계속 변한다고 해서 변수여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W라는 키를 눌렀을 때 Z축으로 일씩 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코드고요. 그래서 W를 누르면 Z축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S를 누르면 난 Z축으로 뒤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코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를 누르면, 만약 내가 A를 누르면 X축으로 뒤로 갈 거야.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D를 누르면 X축으로 앞으로 갈 거야 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얘를 어디다 태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카 무브라는 애가 이제 트랜스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X축이랑 Z축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 업데이트라는 게 영어 써 있는 것처럼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W 눌렀는지 S를 눌렀는지 A를 눌렀는지 D를 눌렀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른 순간부터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간단하게 WASD, FPS나 뭐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앞뒤 양옆으로 간다라는 코드를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적고 다시 유니티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갱신이 돼요. 근데 제가 클래스 카 무브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 클래스라는 게 하나의 오브젝트 개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와 파일명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혹시 요 클래스 이거 이름 바꾸실 때 파일의 이름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바꾸셨나요? 그거 안 되면은 이 파일 이름 자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파일 이 하부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랑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유징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똑같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시면은 자동으로 유니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콘솔 창이 뭐냐,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 빨간색만 없으면 돼요. 빨간색만.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다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요. 여기서 에디트에서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 여기서 External Tools라고 있을 때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뭐 이렇게 오픈 바이 익스텐션이라 되신 분들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X를 누르면 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다 허용할 거냐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 허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취소 누르시면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된 분들이 있는데 안 된 분들은 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코드라는 걸 한번 짜봤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걸 하진 않아요. 아까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쉬운 것부터 하는데
저희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좀 빨리빨리 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일단은 오류 없이 스크립트가 저장이 된 것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하신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저장한 그 아까 그 스크립트를 프리팹에다가 클릭 드래그 해서 스크립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 아까 프리팹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가 커서 바뀌었을 때 딱 놔두셔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 옆에 인스펙터 창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 또는 얘를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원하시는 걸로 하면 좋은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실은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인스펙터 창으로 클릭 드래그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방금 만들었던 그 키 뭐 WASD 이렇게 써가지고 했던 키 값을 적은 스크립트가 이 차에 적용이 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뜰 거예요. 스크립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 있죠? 눌러보세요. 그리고 누르면은 이렇게 게임 화면이 나오고, 마우스가 아니지.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자동차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프레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하는 거죠. 코드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재미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 하다가 나 도저히 오류 고치는 것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코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알려주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가장 많이 느는 거는 직접 이렇게 쳐보는 게 가장 많이 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맥을 많이 쓰는데요. 맥에서는 그렇게 막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VR 테스트는 또 윈도우밖에 안 되니까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상황이겠죠? 유니티에서 가끔 이제 zip 파일로 된 거, 내가 만든 거 말고 친구들이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GitHub에다가 유니티 파일을 통째로 올려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싶잖아요. 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폴더를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친구분에게 이 파일을 프로젝트를 전체를 그냥 압축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zip 파일로 요건데 요 파일을 그냥 통째로 압축해가지고 메일로 보냈을 때 그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 압축 푼 다음에 유니티 허브에서 애드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경로 선택해라.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 폴더 압축 푼 거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이거 선택을 하고 타면은 바로 경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거기서 실행을 하면은 내가 다운받은 유니티의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다시 또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제 있으니까 자동차를 보면 뭔가 도 이펙트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다가 퀄리티를 이렇게 높이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SS스토어에다가 심플 FX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요거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뭐 원하신다면은 나는 다른 거 파티클 써볼래 라고 하면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저는 자료는 이거를 만들어 오긴 했고요. 요거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해서 코드에서 설명 빼먹은 게 있는데 왜 숫자 뒤에 F가 붙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컴퓨터는 정수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수를 담는 변수를 만드는 게 인티저라는 건데 컴퓨터는 이 인티저라는 걸 좋아하고 플로트 이걸 부동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이 붙을 수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수에 두 개를 선언하고 플로트를 선언해서 나는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건 형식이 안 맞는데 라고 얘가 에러를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 소수점 뒤에는 얘 부동 소수점이다 라고 애플을 붙여주는 게 옛날의 관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이거는 코딩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0.000 뭐 000 뭐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얘는 부동 소수점이다 라고 선언도 하고 나는 부동 소수점을 넣을게 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뒤에 얘는 플로트다 라고 애플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나 대시면 맞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옛날에 쓰던 습관이거든요. 옛날에는 메모리나 CPU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서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나 모든 게 성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안 써도 사실 알아서 변환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 용이하기 위한 습관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 플로트야, 1 플로트야, 2 플로트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 때문에 뒤에 F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창에서 방금 다운받은 파티클 이제 한번 열어볼 거예요. 똑같이 얘가 지금 내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에서 잘 열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팹에서 프리팹들을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다운을 안 받았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 데모 씬 있거든요. 심플 FX에 데모,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데모 보이시죠? 데모 폴더. 이거는 프리팹들로 되어 있는 거고, 프리팹은 이제 모델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요 데모, 요거를 가시면은 또 유니티 씬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열어가지고 얘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파티클이 무엇인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파티클 한 번씩 이렇게 찜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다 하세요. 저장 잊지 말고. 그 여기 데모씬 봤죠? 다들 플레이 한번 해보면은 알 거예요. 요런 거 다 봤죠? 재밌는데 요렇게 데모를 봤을 때 굳이 플레이 안 하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이어라키에서 FX 보셔가지고 하나씩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거는 죽었구나. 이런 이펙트. 지금은 이제 2D 이펙트라서 굉장히 좀 리소스를 많이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굉장히 좀 VFX 같은 거 좀 있다고 했잖아요. 퀄리티 높은 걸로. 그런 걸 갖고 오면은 예쁘긴 한데 엄청 이제 느려져요. 그때는 이제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지 마시고 데스크탑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리 이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FX 스팀, 그리고 FX 스모크, FX 파이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에셋에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프리팹으로 들어가면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팹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니야 지금 기억할 필요 없다. 일단은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프리팹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고 FX 세팅이 어디 있을까? 스팀 얘를 클릭 드래그 똑같이 하면은
내가 만든 씬에 스팀 이펙트가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위치가 0 아닌 곳에 갔으니까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동차의 포지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다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이제 스팀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인스펙터 창에서 또 포지션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맞춰가지고. 그러면 자동차에 스팀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가린 것 같으니 옆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좀 편하게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를 총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이어라키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해가지고 자동차 있는 씬으로 같이 옮겨주세요. 요거 하시면 돼요. 위치 변경하는 거. 위치 변경은 요 자동차에 있는 위치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지션 부분을 선택을 하고 글자가 파랗게 되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 하면은 얘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팀 있는 부분을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 포지션 있는 곳 다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펙트가 여기로 갔거든요. 자동차 있는 쪽으로. 근데 이펙트가 자동차에 가려 있으니까 이펙트를 살짝 옆으로 빼주자 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선택해.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일일이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다 이동했죠? 그럼 이제 뭐 별거 없죠. 이제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이 이펙트를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내가 씬에 넣은 연기들이랑 그리고 불 프리팹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네. 이거 보시면은 유니티가 좀 재미난 게 이 프리팹을 하이어라키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프리팹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에 따라서 생성이 되거든요. 요렇게 얘는 이 좌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근데 나는 이 좌표계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씬에다가 바로 넣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씬에다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좌표계가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니티가 뭐 맥스나 마야에 비해서 3D 좌표계를 여기 뷰에서 보는 게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뭔가 딱딱 맞는 게 어려워. 예시를 들기가 쉽지가 않네. 얘는 좀 간단한 거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이거 이렇게 보면 좌표계가 좀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좌표계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포인트에다 넣는 것보다 지금은 예시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공간이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말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뭐 어쨌든 간 여기다가 이제 바로 넣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맞추는 게 훨씬 좀 좋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게임 뷰에서 봤을 때 이 이펙트들이 잘 있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얘는 지금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플레이를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넣었던 이펙트가 다 이제 활성화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할게요. 시작을. 이 파티클 시스템이 또 좋은 게요. 저는 이제 불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 얘를 이제 생명 주기라든지 뭐 파티클의 크기, 입자 크기라든지 뭐 아니면 색깔 이런 걸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FX 파이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옆에 이제 인스펙터 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 색깔 바 있죠. 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컬러 칩이 뜨는데 이 컬러 칩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불의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맛대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컬러 칩 네, 아 이거요? 여기 얘 파이어 선택을 하고 여기 인스펙터 창에 여기 스타트 컬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클릭. 마우스 클릭. 여기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나는 좀 이렇게 불 이펙트긴 하지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고, 이 스피드 지금 0.12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드를 좀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은 좀 퍼지는 방식으로 모아게 하는 방식으로 입맛대로 파티클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은 0.45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겁나 크게 바꾸면 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줄일 수도 있고요. 유니티에서 파티클을 잘 쓰면 저희가 장담하는데 광고 회사는 어디든지 다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티클을 하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이 안 하는데 필요해. 그래서 좀 고급 인력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마치 그 맥스나 마야 할 때 대부분 이제 모델링은 다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잡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티클을 다 한 번씩 건드려 봤어요. 이렇게 값을 좀 많이 조절해가지고 입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변경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 했죠?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있으니까 사운드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요. 이제 또 퀄리티, 또 사운드가 있어야 또 퀄리티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운드를 유니티에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사운드를 mp3를 구글에서 무료로 있는 거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서 자동차 경적 빵소리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소리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거랑 빵소리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런 그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니티 S에서 다 구매할 수 있어요. 무료든 뭐 이제 돈을 내든 다 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게 SNS에서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 다운 받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다운 받은 거를 정말 유니티가 진짜 쉽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릭 드래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쪽으로 하면은 들어왔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유니티 프로젝트 파일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다음에 요 자동차에게 이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여기 지금 선택을 한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서 밑에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음악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트랙터 소리 같지만
그래도 공회전 소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보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니티가 여기 보시면은 한글인데 약간 이렇게 잘렸다고 해야 되나?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니티가 이름을 이제 만들고 그럴 때 한글로 하면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씬 이름이나 프리페 이름이나 그런 거 만들 때 그냥 이제 숫자랑 영어를 해주시면은 훨씬 이제 안 깨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최대한 이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랑 똑같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이어라키에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오디오 리스너를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메인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클릭하시고 Add Component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오디오 리스너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얘를 그냥 클릭하면 여기 딱 추가가 됐어요. 얘가 있어야지만 유니티 내에서 음악이나 뭐 사운드 소스 이런 게 지금 플레이가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넣어도 리스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 플레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네네네네. 여기 메인 카메라에서 들어가가지고 Add Component 누르시고 오디오 리스너를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클릭 하면은 오디오 리스너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파일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는 거고, 우선은 지금 사운드를 넣었으니까 얘를 한번 여기에서 그냥 플레이만 해볼게요. 저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오디오에서 여기 하이어라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오디오에서 오디오 소스 클릭 하면은 오디오 소스가 나오고 인스펙터에 뭔가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봤나요? 여기에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공회전 하던 거 있었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럼 공회전 자동차 소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오디오 소스에다가 자동차 공회전 소리를 집어넣는데, 사실 정석으로는 요 자동차 프리팹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정석이고, 지금은 아마 맛배기로 한 거고, 여기다가는 보통은 백그라운드 음악 이런 걸 좀 많이 넣긴 해요. 이게 꼭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VR 뭐 이렇게 만들고 병원 이런 거 만들면은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음악을 넣고, 원래는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에 걔한테 맞는 소스를 집어넣는다.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우선은 이것만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클립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덜덜덜덜 돌아가는 사운드가 적용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Play on Awake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자동으로 다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플레이를 처음 했을 때 음악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제를 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거를 플레이를 하더라도 음악이 나오진 않아요. 내가 어떤 다른 코드로서 뭔가를 이렇게 인풋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전력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내가 코드 짜기 나름인데 거기다가 나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면 그제서야 음악이 깨어나는 걸 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음악이 나오도록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루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음악이 소스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끄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 덜덜덜덜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플레이가 되고 다시는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루프를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계속해서 루핑이 되면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 볼륨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볼륨이 1부터 좀 많이 이렇게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그 백그라운드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이펙트 소리가 좀 묻힌다든지 할 때 백그라운드 소리를 좀 줄여놓고 이펙트 소리를 이제 크게 키우고 믹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